8개, 2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신처럼 아주 총총이는 저는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로드빌딩 시간에 가이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낚싯대에 가이드를 몇 개나 달아야 될까? 구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항상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인 건 당연합니다. 가이드 개수하고 구경이 완성된 낚싯대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게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주느냐,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20년 전, 20세기 초반의 루어 낚싯대와 지금의 루어 낚싯대의 차이를 말한다고 그러면 역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의 개수와 가이드의 구경 차이가 많아요. 가이드의 크기는 작아졌고 개수는 늘었죠. 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됐냐? 과거와 비교해서 정말 좋아졌느냐? 좋아졌다면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이드 개수를 늘리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이 좋아지는 이유니까요. 브랭크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를 만드는 브랭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워, 성능을 가이드가 많을수록 발휘하기가 좋아진다. 파워 로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이드 개수가 많으면 확실히 이 브랭크가 갖고 있는 이 반발력을 전달하기 좋다. 이런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에 낚싯줄이 늘어지는 정도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입니다. 가이드가 많으면 낚싯줄이 늘어짐이 적고 낚시하는 도중에 트러블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다. 낚싯줄이 많이 늘어져 있으면 캐스팅할 때, 챔질할 때, 브랭크에 감기거나 가이드 프레임에 감겨 버리는 그런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예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를 많이 달았을 때의 단점? 당연하죠. 많이 달았으니까 무거워집니다. 단점도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게 증가. 무게가 증가가 되면 힘들겠고, 또 요즘 특히 낚싯대는 무조건 가벼운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앵글러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의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초리 쪽에, 이 팁 쪽에 많이 달면 또 앞솔림이 생겨서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려면 뒤에 카운터 밸런스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이 무게랑 밸런스 깨지는 거에 대한 문제는 일단 1995년도에 일본의 후지공업에서 발표한 뉴 가이드 컨셉트라는 게 있어요. 그 가이드를 여러 개 부착하는 시초가 된 그런 컨셉트인데, 로드 빌딩 하는 분들이나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가이드의 소구경화와 더불어서 프레임을 일반 주물 철제가 아니라 티타늄으로 이렇게 소재를 바꾸게 되면은 가벼워져서 가이드 개수가 늘어나도 또 가이드 크기도 작아지니까 더 가볍다. 프레임이 소재가 가벼워지고 구경도 작아져서 개수를 늘려도 무게가 문제가 없다. 가벼워진 덕분에 이런 문제는 낚싯대 무게가 늘어나는 것과 밸런스가 깨지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개수를 늘리려면 무거워진다는 단점은 대충 최신 가이드를 사용을 하면 비싸지만 해결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이드 구경이 줄고 개수가 늘면 낚싯줄이 통과될 때 마찰이 증가하잖아요. 캐스팅의 비거리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이드 개수를 늘리면 좋다. 그래서 많이 달면 더 좋다. 그런 이론이라면은 인터라인 낚싯대가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가이드 없이 낚싯줄이 이 브랭크 속을 통과하는 그 인터라인 낚싯대. 그게 이상적인 낚싯대가 될 텐데, 그렇죠. 힘 손실도 가장 적을 거고, 라인 트러블도 제로가 될 테니까, 인터라인 낚싯대가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터라인 낚싯대 캐스팅 잘 안 되고, 관리하기 힘들고, 속에 매일 닦아줘야 되는 닦기도 힘들고, 사용의 편리성, 관리에 대한 그런 거가 인터라인 때는 안 좋기 때문에 캐스팅 성능도 안 좋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이드가 너무 많으면 낚싯줄과의 마찰이 커져서 캐스팅 거리는 줄어듭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그 유럽에는 왜 비거리 캐스팅 대회, 국제 대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는 낚싯대는 가이드가 4개만 붙어 있습니다. 2개, 1개만 달면 더 멀리 던질 수 있겠지만 규정상 최소 4개는 있어야 돼요. 거기서. 거기 출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낚싯대는 다 4개, 가이드 4개만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전의 루어 낚싯대와 요즘 루어 낚싯대, 역시 가이드가 20년 전엔 듬성 달려 있고요. 요즘 거는 좀 촘촘히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제가 똑같은 이게 좀 6.6피트 쏘아리 때인데요. 이건 20년 전쯤에 제가 고탄성 낚싯대로 만든 가이드인데, 이거 버튼은 뺐고 앞쪽만 2피스짜리인데 앞쪽만 보면은 간격이 좀 넓고, 톱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버튼이 하나 해서 6개. 이건 최근에 만든 쏘가리대인데요. 톱 가이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 있죠. 7, 버튼 8개. 2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신처럼 아주 촘촘히는 저는 부착은 하지는 않아요. 6.6피트나 7피트, 요거보다, 그러니까 요 6.6피트 낚싯대에 요즘 판매되고 있는 7피트, 6.6피트 루어대, 과거에는 톱가이드까지 다 합해서 6개 내지는 7개였는데 요즘은 보통 10개 붙여요. 근데 이제 로드 빌딩을 하는 로드 빌더의 입장에서 무작정 가이드 개수를 늘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탄성 블랭크의 경우 굉장히 빳빳한 낚싯대는 오히려 이 기준보다 한두 개 줄일 수가 있어요. 출렁거리는 소위 낭창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낭창대의 경우는 브랭크의 휘임새와 이 브랭크의 반발력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기준보다 한두 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 편이 좋겠죠. 아주 빳빳한 낚싯대는 한두 개 줄이는 게 더 좋고, 아주 낭창되는 낚싯대는 한두 개 더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고탄성 낚싯대용 이렇게 가이드가 듬성듬성 지금 갖고 있는 낚싯대 중에서 시험적으로 45톤 브랭크, 45톤 카본 브랭크로 만든 낚싯대였어요. 부러질까봐 사용도 못합니다, 솔직히. 굉장히 빳빳하고 감도는 좋지만. 그리고 카본 솔리드로 만든 완전히 말하는 낭창대의 경우는 이렇게 가이드를 많이 부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부착 많이 해서 사용했습니다. 가이드의 증가는 비거리, 그다음에 무게, 힘의 손실, 요 사이에 적절한 교차점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로드 빌더 할 일입니다. 로드 빌더의 판단,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제가 실제로 한번 요 낚싯대는 9.6피트짜리 농어대입니다. 갯바위용 농어대입니다. 20년 전쯤에 만들었던 농어대인데 이 가이드를 다 떼어내고 신형 가이드 컨셉으로 바꿔봤어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기존의 낚싯대의 구형 가이드를 다 떼어냈고요.
그래서 신형 가이드로 다 교체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띄어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후지공업 제품에 구형 Y프레임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다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후지공업의 신형 K형 가이드, K프레임 가이드로 교체 설치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교체 내역은요. 일단 톱 가이드는 그대로 뒀어요. 제가 톱 가이드 신형 좋은 게 없어서 그냥 뒀고요. 8mm, 구경 8mm짜리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좀 커요. 그렇죠? 가이드 개수가 이 톱 가이드를 제외하고 7개였던 거를 2개 늘려서 9개로 바꾼 겁니다. 구형의 경우는 요 톱이 8mm,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이드가 10mm, 10mm, 12mm, 16mm, 그리고 25mm, 30mm 이랬었어요. 이거를 요 신형은 톱이랑 똑같이 8mm고 6mm입니다.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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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mm, 요것도 8mm, 10mm, 그 다음에 요건 20mm, 버트가 30mm. 톱만 똑같고 다 한 두 사이즈 정도씩 다 줄였어요. 개수는 늘었고. 부착 전에 실제로 이 가이드의 무게를 천칭으로 재봤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재봤는데 신형 가이드 9개가 구형 가이드 7개보다 가벼워요. 구경이 줄면 무게가 훨씬 줄어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4.5g이나 가벼웠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부연해야 될 게 실은 구형 가이드는 전부 티타늄 가이드로 비싼 가이드였어요. 근데 새로 신형 가이드를 갈아 낄 때 제가 티타늄 가이드를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또 새로 비싼 돈 내고 사기 싫어서 집에서 굴러다니는 그냥 스테인리스 프레임 가이드를 썼거든요. 그랬는데도 4.5g이 가벼웠습니다. 만일에 제가 좀 비싸더라도 돈을 써서 티타늄 프레임 가이드의 신형 가이드를 사서 부착을 했으면 더 가벼웠겠죠. 근데요, 완성을 하고 나면요, 가이드가 늘어났잖아요. 2개, 3개 늘어날 때, 요, 실로 랩핑을 하고, 또, 에폭시 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에폭시 코팅제, 이 로드 피니쉬가 실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몇 개 더 늘어났으니까 아마 지금 수치적인 4.5g 보다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났을 거예요. 몇 그램 정도 더 차이는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낚싯대를 흔들어 보니까 이 흔들리는 진폭이 달라졌네 라고 느꼈어요. 좀 더 빳빳하고 핑한 느낌이 나는 그런 좋은 낚싯대로 거듭난 그런 느낌? 이게 뭐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블랭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탄성이 더 늘어난 듯 빳빳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훨씬 개뿐해진 느낌, 그런 걸 받았어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아무튼 기분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 개수를 늘리는 게 만능이고 진짜 좋은가? 지금 뭐 실제로 해봤더니 뭐 좋아진 느낌은 받았어요. 대부분 메이커들이 다 이렇게 소구경 가이드를 많이 배열했고, 저도 이렇게 진짜 당연한 듯이 만들고 개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무작정 소구경 가이드를 더 가볍게 하려고 사용을 하면 매듭 통과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쇼크리더를, 굵은 쇼크리더를 사용을 한다. 그럴 경우에 매듭이 아무래도 더 두껍잖아요. 그게 가이드가 너무 작으면 통과가 안 된다거나 부딪혀서 트러블을 일으킨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극단적인 예는 톱가이드 바깥으로 매듭이 내놓고, 그럼 쇼크리더가 길잖아요. 그 상태에서 캐스팅하는 좀 기이한 그런 캐스팅 형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이드 구경이 크면
매듭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루어를 늘리고 정상적인 캐스팅이 훨씬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쇼크리더의 매듭이 이 가이드를 통과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듭이 통과가 안 될 정도의 작은 가이드가 달려있는 낚싯대는 잘못 만든 낚싯대일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가 그 낚싯대에 맞지 않는 너무 굵은 줄을 사용하고 있는 걸 거고요. 과거에 온 매듭이 있는 굵은 매듭이 생기는 그런 연결법, 매듭법을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찰계 매듭만이 만능인 것처럼 그건 이제 매듭이 굵은 매듭이 최소한이 되고 가이드를 스무스하게 통과하지만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매듭 쪽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그건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명 앵글러가 프로듀스하는 낚싯대의 경우에 과거 그대로를 고집하는 그런 과거의 가이드 컨셉을 고집하는 그런 루어 낚싯대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이드 개수를 줄이는 걸로 유명했던 낚싯대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일부 낚시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브랜드였어요. UFM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회사입니다만은 UFM에서 나오는 이 스피닝대 굉장히 고탄성 브랭크를 사용하고요. 송어, 연어 전문 낚싯대인데 국내에서도 쏘가리 낚시하는 분들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항상 이 부분까지는 이 버트 쪽엔 보론을 사용을 하고, 이 낚싯대는 특이하게 가이드 개수를 한두 개 더 줄이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잘 카본이 고탄성이라 잘 휘어지지 않는 낚싯대를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세계에서 좀 적으로 유명한 피셔맨의 낚싯대도 그건 뭐 GT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이트대도 나오고 농어대도 나옵니다만, 거기도 오히려 대구경 가이드를 듬성듬성 개수를 많이 안 달아요. 또 시마노에서 제일 비싼 루어 낚싯대 있잖아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무라타 하지메 씨가 프로듀스 한다고 그러는 최고급, 시마노의 최고급 루어 낚싯대 월드 샤우라도 대구경 가이드를 듬성듬성 배치하고 있습니다. 무라타 하지메 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 낚싯대는 특별히 주문을 해서 오히려 더 가이드 개수를 한두 개 줄인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피셔맨 때나 이런 이 무라타 하지메 씨의 낚싯대 공통점은 한 가지의 어종만을 낚는 거는 아니에요. 요만한 뭐 베스를 잡다가도 갑자기 그 낚싯대로 큰 물고기, 뭐 바라만디다, 무슨 뭐 바다의 열대지방의 리프에 사는 물고기 같은 경우 40-50cm만 돼도 쇼크리더를 한 40파운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낚싯대다 보니까 가이드를 좀 더 크게 쓴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의 구경을 줄이고 개수를 늘리는 게 만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